있습니다. 이어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는 2025선입니다. 5포인트가량 플러스권, 코스닥 지수는 1.97포인트의 상승, 562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미약합니다. 158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현재는 들어오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크지 않아서 지금 상승 탄력은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코오롱의 강세가 가장 또 두드러진 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변화 상황들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허 의원님, 코오롱과 더불어서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일부 섹터들에서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 게 최근에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PBR 수준도 좀 매력적이라서 좀 안심하고 이제 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양봉 4일째 이어지는데 괜찮은 흐름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한 모멘텀을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건설도 대림산업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림산업도 같이 주간에 저번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까지 좀 겹쳐지게 되는 것 같고요. 증권주도 역시나 뭐 우투나 미래에셋, 대우, 삼성 같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셋은 그 18일 날 장 끝나고 연구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리포트이 전혀 안 나왔네요. 무슨 얘기 했는지 좀 스팟으로 적어줬으면 좋을 뻔 했었는데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인 것인지 한 1.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쪽도 좀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인데요. 최일종 전문가님,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는 4%가량 오르고 있고 코리아나도 5%대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에이블 CNC는 오늘 또 주가에서 4%가량 또 밀리고 있고 코스모스 BTI도 좋지가 못해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종목마다 좀 틀립니다. 일단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LG 생명과학하고 생활건강하고 좀 이제 비슷한 이제 흐름의 종목인데 대체적으로 추세를 못 뚫습니다. 예, 추세적인 측면에서 120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못 뚫는 이유 자체는 최근 들어가지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강한 종목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강한 종목들이 중국 성장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에이블 CNC나 뭐 이런 쪽도 같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서 바닥권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눌림 조정성,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핵심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거다라고 하는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중국하고 연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차변화는 나중에 되겠지만은 실질적인 측면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테마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핵심적인 종목들, 강세인 종목들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소형주가 있습니다. 바로 IHQ인데요. 저 허 의원님, 7% 이상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파락이 심한 그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볼까요? 이제 그 개별적인 종목이라서 제가 이제 플로우를 잘 뭐 체크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한 어떤 그 악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쪽이 아니네요. 자회사 큐브 합병 연계 좀 급락돼 있다고 나왔는데 이런 단발성인 어떤 그 이슈 때문에 돌발 악재 출현으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 재료가 이제 수그러들 때까지는 좀 더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은 그 뭐 펀드들이 매도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재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숏을 또 치면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패턴이면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들어 놨던 상황이고요. 장중에 급등락이 급등락이 진행이 된다든지 또 거래가 아주 급감하거나 거래가 많이 아주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도 가능하겠는데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주가가 오늘 뭐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지금 현대증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고가를 높이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증권업종지수 이로 인해서 0.9%가량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종목으로 본다면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3% 이상의 초강세, 그리고 NSC농협증권이 2.8%대 수익률 현재는
넘는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최일종 전문가님, 어느 쪽을 주목하시나요? 자, 일단 뭐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섹터에 초점을 맞추시되 M&A에 대한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뭐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강세 3.4% 올라오고 있죠. NH농협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NH농협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홈쇼핑 관련해서도 이제 그 자회사 이제 그 상장 이슈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계열사 간 아니면은 이제 그 M&A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향후 주가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터적인 측면에서 오늘 뭐 게임 섹터와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관련한 소비 섹터 뭐 이런 쪽이 초강세거든요. 오늘 올라오는 쪽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그 MPK하고 이제 크리스탈 뭐 이런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크리스탈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대에서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이제 표적 관련해서 그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치료제 이제 물질이 이제 뭐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이 이제 그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질환의 이제 표적 단백질 규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조금 이제 그 같이 좀 이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계통의 이제 종목들 단백질 치료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MPK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피자 그 성장성이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달에 관한 이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배달 업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배달의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MPK 같은 경우 중국 성장성인데 지금 현재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 매장밖에 없는데 2018년도까지 한 1000개 정도를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이슈 보력 메디앙스라든가 이제 그 이런 쪽하고 매치를 해봤을 때 유효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데요. 좀 이야기가 됐던 그런 이 크리스탈뿐만이 아니라 지금 크리스탈도 고가 높이네요. 지금 9%가 넘는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DNA 링크도 6%대, 이큐스 엔자로도 2% 넘게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차바이오텍도 고가 높이면서 6%가량 오르고 있고 메디톡스, 마크로젠 모두 2에서 3%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강한 그런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허 의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개장하고 한 30분 지났는데요. 지금 증권이나 건설주가 좀 흐름이 좋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그 하는 총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장관 그 회동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 기대감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서요. 증권과 건설 섹터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증권업종이 지금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업종 지수가 1%가 넘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업종도 여전히 선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업종 상위 상승률 1, 2위를 두 업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최일종 전문가님, 오늘 증권가 조석, 개별 종목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주셨네요.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항공 쪽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연비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에코 관련해서 이제 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선박을 갖다 수주를 하는데 이 연비를 갖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초입 단계로 해서 좀 혼조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종의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테마나 아니면 섹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 내기가 상당히 쉬운 장이기 때문에요. 개별 종목 쪽으로도 이제 일정 비율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허 의원님은 오늘 횡보 장세를 좀 예상하셨는데 좀 고가대로 좀 밀리면서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각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지수는 별다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요. 좀 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조급증을 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섹터별로는 뭐 시세가 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증권하고 건설 쪽은 좀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이쪽도 이제 실적 가이던스 나오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 이제 초입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는 쪽들로는 접근이 긍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2025선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금 정체된 모습이고요. 지금 나머지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이나 선물 시장도 좀 관망세가 짙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월요일장의 초반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